나는 솔로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형, 근데 영자 누나 진짜 괜찮던데요? 상철이 옥순과의 대화를 준비하며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영식이가 불쑥 던진 말이었습니다. 상철은 손에 들고 있던 헤어왁스를 멈췄어요. 영식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구나. 상철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영식이 눈빛이 달랐어요. 자기소개 때 피아노 치던 그 귀여운 동생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뭐가 괜찮던데? 상철이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29기에서 자신이 점심 데이트하고 온 바로 그 영자 누나. 9살 차이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케미가 좋았던 그 누나를 영식이가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하고 데이트하는 거 봤는데 웃는 게 진짜 이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들을 때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학학원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전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영식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상철은 헤어왁스를 내려놓고 영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같은 고려대 선후배도 아니고 그냥 이 솔로 나라에서 만난 동료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경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너 설마. 네, 형. 저 오늘 밤에 영자 누나한테 대화 신청해볼까 해요. 영식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상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오늘 밤 옥순이랑만 대화하고 얼른 영자 누나한테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옥순이가 전문직 간호사에 예쁘긴 하지만 자기한테 관심이 식은 게 보였으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대화해보고 아, 역시 아니네 확인하고 영자 누나한테 집중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친구 영식이가 영자 누나한테 관심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괜찮죠? 형은 옥순 누나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영식의 말에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남자 출연자들 앞에서 말했었어요. 옥순 누나 전문직이고 예쁘고 웃는 모습에 반할 뻔했다고. 키는 작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야. 나 영자 누나 좋아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 뭐 네가 좋으면 해봐. 상철은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영자 누나와의 저녁 데이트가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배제했었어요.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학원 운영. 자기도 태권도 관장인데 만약 팬데믹이라도 일어나면요.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태권도장도 문 닫고 학원도 문 닫고. 그럼 둘이 어떻게 살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전한 전문직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 데이트를 해보니까요. 영자 누나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9살 차이가 전혀 안 느껴졌어요. 오히려 영자 누나가 자기 텐션을 다 받아줬거든요. 상철이 발랄하게 얘기하면 영자도 똑같이 에너지 넘치게 반응해줬고 상철이 농담하면 영자는 배꼽 잡고 웃어줬습니다. 뭔가 주거니 받거니 딱딱 맞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자 누나는 자기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나이 많은 누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있으면 더 신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랑은 주말마다 무조건 만나야겠다. 수원에서 송파까지 거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이렇게 잘 통하는데 거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영식이가 영자 누나한테 관심이 있다니. 상철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밤 9시. 솔로나라의 공용 거실에는 몇몇 출연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영철, 영수, 정숙, 순자가 소파에 둘러앉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다녀온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거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상철이랑 영자 씨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영철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불쑥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정숙과 순자가 영철을 쳐다봤습니다. 아마 곧 오시지 않을까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영철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영철은 원래 말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철은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상철님이 그러시던데요. 영철이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과 순자의 시선이 영철에게 집중됐어요. 영자님 완전 배제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배제요? 정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순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맥주잔을 들고 있다가 멈췄어요. 그게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요. 상철님이 그러셨어요. 영자님은 자기 완전 배제됐는데 근데 단둘이 데이트하게 됐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영철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남자들끼리 한 얘기를 여자들한테 공유하는 것뿐이었어요. 멋쩍한 분위기에서 뭔가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영철은 몰랐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순자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는 아예 맥주를 내려놓고 영철을 쳐다봤어요. 형, 그런 얘기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의 귓속에는 영철의 말이 또렷하게 박혀버렸거든요. 영자님 완전 배제됐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이 얘기를 할까? 데이트 내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상철이 사실은 배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숙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영자 언니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게 나을까?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식어버렸어요. 영철은 왜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몰랐지만 뭔가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숙소 앞. 상철은 옥순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숙소 앞 벤치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상철은 오늘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옥순과 대화해보고 확실히 정리하고 그 다음 영자 누나한테 가는 거.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옥순 누나, 오늘 대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웃음은 여전히 발랄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28살 막내의 당당함이었어요. 옥수는 상철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옥순의 대답은 짧았어요. 상철은 속으로 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옥순이 자기를 첫인상 선택 때 골랐잖아요. 그럼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옥순의 반응은 너무 건조했습니다. 누나, 저 진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간호사 일하시면서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상철이 질문을 던졌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태권도 가르치는데 애들 가르치는 게 진짜 보람 있거든요. 누나도 환자분들 케어하면서 그런 거 느끼시죠? 네, 그렇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옥수는 상철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멋쩍게 웃기만 하고 말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상철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관심 없다는 신호였거든요. 명확했어요. 누나, 혹시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나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상철 씨는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좋은 분. 그 말은 연애 상대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상철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순의 태도에서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관심 없어요. 미안해요. 좋은 사람으로만 지내요. 그런 메시지들이. 아, 네. 알겠습니다, 누나. 상철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안도와 동시에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안도한 이유는 이제 미련 없이 영자 누나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조급한 이유는 영식이가 지금쯤 영자 누나랑 대화하고 있을 거라는 것. 상철은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옥순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멀리 정원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영자 누나.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목소리. 영식. 상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영자와 영식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영식은 영자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저 오늘 대화 신청해도 될까 해서요. 어머, 영식 씨. 물론이죠.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식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기소개 때 피아노 치던 모습이 귀여웠고 나이는 어리지만 뭔가 순수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누나 자기소개 들을 때요. 저 진짜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식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영식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정말이요? 고마워요, 영식 씨. 네, 진짜예요. 수학학원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대치동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식의 말에 영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누군가 자기 일을 인정해주는 게 기분 좋았거든요. 특히 영식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말해주면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식 씨도 화장품 무역하신다고 했죠? 그것도 되게 멋있어요. 전 세계로 수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냥 회사 다니는 거예요. 누나처럼 직접 운영하시는 게 훨씬 대단하신 거죠. 영식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영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영식의 그런 모습이 솔직하고 좋았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뭔가 진지하게 자기를 알아가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누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상철이 형이랑 데이트하시는 거 보면서 부러웠어요. 영식의 고백에 영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 왜요? 형이 누나랑 진짜 잘 맞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나랑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알아가고 싶었어요. 영식의 말은 순수했어요. 계산이나 전략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었어요. 영자는 영식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영식 씨, 고마워요. 저도 영식 씨 궁금했어요. 피아노 치는 모습 진짜 귀여웠거든요. 영자의 칭찬에 영식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28살 남자가 귀여움을 받으니까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대화했어요. 영식은 영자에게 질문을 많이 했고 영자는 영식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줬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자 누나. 멀리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와 영식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철이 정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상철 씨. 옥순 누나랑 대화 잘했어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상철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했어요. 근데 누나, 저도 누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영식은 분위기를 읽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누나, 오늘 대화 감사했어요. 영식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상철은 영식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영식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상철의 질문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상철의 그런 모습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영식 씨 괜찮은 것 같던데요. 아, 그렇구나. 상철은 대답하고는 잠시 침묵했어요. 영자는 상철의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얘가 지금 질투하는 건가? 9살 어린 남자가 자기한테 질투를 하다니. 영자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상철 씨, 혹시 옥순 누나는 어땠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 누나가 저한테 관심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랬구나.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 저는 상철이 말을 하려는데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들이었어요. 상철과 영자는 대화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자 숙소. 영자는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상철과의 점심 데이트, 영식과의 대화, 그리고 상철의 묘한 반응까지. 영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자 언니. 정숙이 영자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어요. 응, 정숙아. 왜? 언니, 오늘 상철님이랑 데이트 잘했어요? 정숙의 질문에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진짜 잘했어. 나이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았어. 상철이 진짜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더라. 영자의 대답을 들은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숙은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언니, 근데 상철님이 언니를 배제했다고 하던데 얘기가 잘 된 거예요? 순간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배제? 응, 아까 거실에서 영철 씨가 그러던데. 상철님이 남자들한테 언니 완전 배제됐다고 했대. 근데 단둘이 데이트하게 돼서 어떻게 하냐고 했다던데. 정숙의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배제. 자기를 배제했다고. 점심 데이트 내내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9살 차이지만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케미가 좋았는데 영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데이트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상철이 자기한테 진심으로 관심 있는 것 같았는데 정수가 그게 진짜야? 응, 영철 씨가 그렇게 말하더라. 나도 언니한테 말해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언니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숙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이 알려준 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으니까. 고마워, 정숙아. 알려줘서. 영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상철. 그 28살 발랄한 남자. 겉으로는 자기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배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영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영자는 9살 연하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솔로나라 숙소 앞 마당. 모든 출연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작진 PD가 앞에 서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여자 선택이 있겠습니다. PD의 말에 남자 출연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날. 상철은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영자도 상철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은 연상 연하 특집답게 특별한 멘트가 있습니다. 연상 누나들이 연하 남자에게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PD의 설명에 여자 출연자들이 웃었습니다. 남자 출연자들도 기대 반 긴장 반의 표정이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숙 씨부터. 영숙이 남자 출연자들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영호가 눈빛을 반짝이며 영숙을 쳐다봤어요.
영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영우 앞에 섰습니다. 영우 오빠 나랑 점심 먹으러 갈래? 오빠 보고 싶었어. 영숙의 멘트에 영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다른 출연자들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정숙이었어요. 정숙은 고민하는 표정으로 남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영수 앞에 섰어요. 영수 오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대구에서 온 내가 오빠한테 잘해줄게. 영수는 웃으며 정숙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숙이 영수 옆에 섰어요. 순자의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밝게 웃으며 남자들을 쳐다봤어요. 영수를 한번 보고 영식을 보고 상철도 봤습니다. 순자는 고민하다가 영식 앞에 섰어요. 영식 오빠 나랑 재밌게 놀자. 오빠 피아노 치는 거 진짜 멋있었어. 영식은 순자의 선택을 받고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영식의 시선은 자꾸 영자에게로 향했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자기를 선택해준 이상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했어요. 고마워요, 순자 누나. 영식은 순자 옆에 섰습니다. 이제 영자의 차례였어요. 영자는 남자 출연자들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상철과 영식이 동시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영자는 영수 앞을 지나고 영우 앞을 지나고 영철 앞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영식 앞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영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하지만 영자는 다시 걸었어요. 그리고 상철 앞에 섰습니다. 상철의 심장이 뛰었어요. 상철 오빠. 영자가 상철을 보며 웃었습니다. 상철은 영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나랑 놀자. 내가 오빠 설레게 해줄게. 영자의 멘트에 상철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택받은 기쁨이었어요. 정숙한테 들었던 배제 얘기를 알면서도 자기를 선택해준 영자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상철은 영자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다른 출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식은 그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삼켰어요. 영자 누나가 상철 형을 선택했구나. 순자가 자기 옆에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옥수는 광수 앞에 섰어요. 광수 오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빠 한의사니까 건강한 음식 알아서 골라줘. 광수는 웃으며 옥순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수는 옥순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숙이었어요. 현숙은 주저없이 영우 앞으로 갔습니다. 선택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점심 데이트 다녀오세요. PD의 말에 커플들은 각자 데이트를 떠났습니다. 점심 12시. 상철과 영자는 한강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면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어요. 누나, 저 진짜 감사해요. 누나가 저 선택해 주셔서. 상철의 말에 영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상철 씨 알아보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그래도요. 저 누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상철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뭔데요? 누나 혹시 정숙 씨한테 뭐 들으셨어요? 상철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들었어. 상철이가 나 배제했다고 했다던데. 상철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나 그거요. 왜 배제했어요? 영자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화나 섭섭함보다는 단순한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깊게 숨을 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누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요. 누나가 전문직이 아니셔서 걱정했어요. 전문직? 네. 저도 태권도 관장이잖아요. 학원 운영하시는 누나랑 저랑 만나면 만약에 팬데믹 같은 게 또 오면요.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원도 문 닫고 태권도장도 문 닫고.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상철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영자는 상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현실적인 걱정이었으니까. 그래서 배제했구나. 네. 근데요, 누나. 상철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놀라서 상철을 쳐다봤어요. 누나랑 점심 데이트하고 나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나 너무 괜찮았거든요. 나이 차이도 안 느껴지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상철의 그런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 이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문직이고 뭐고 그냥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 주말마다 만나고 싶고 누나 웃는 거 보고 싶고 누나랑 얘기하고 싶어요. 상철의 고백에 영자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9살 어린 남자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주니까 뭔가 뭉클했어요. 상철아. 영자가 상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너 괜찮아. 데이트할 때 진짜 재밌었어. 나이 차이 안 느껴지는 거 신기했어. 진짜요, 누나? 응. 근데 있잖아. 영자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어제 영식이한테 질투했지? 상철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맞네. 질투했네. 영자가 까르르 웃었어요. 상철은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누나. 진짜 질투났어요. 영식이가 누나한테 관심 있다고 하길래 제 마음이 어떤지 확실히 알았어요. 귀엽네. 영자의 말에 상철은 더 부끄러워졌어요. 28살 남자가 귀엽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며 계속 대화했어요. 상철은 영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영자도 상철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줬습니다. 9살 차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나, 이거 어때요? 이 파스타 맛있어 보이는데. 상철이 메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영자는 상철의 선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거 시키자. 음식이 나오고 상철은 영자의 접시에 파스타를 조심스럽게 덜어주었어요. 영자는 상철의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상철아, 너 자꾸 계산하네. 네. 계산이요? 응. 메뉴 고를 때도 계산하고 지금 내 접시에 덜어줄 때도 계산하고. 영자의 말에 상철은 어리둥절했어요. 누나, 그게 계산이에요? 저는 그냥. 어린 놈이 자꾸 계산하네. 영자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당황했지만 영자의 표정을 보니 놀리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나. 다음에 누나가 소고기 사줄게. 영자의 말에 상철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나, 제가 살게요. 아니야, 누나가 살 거야. 9살 누나가 동생한테 밥 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영자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저 동생 아니에요. 저 남자예요. 상철의 말에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상철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알아, 바보야.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점심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상철과 영자는 계속 얘기했고 웃었고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처음 배제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상태였어요. 오후 3시. 솔로나라로 돌아온 출연자들. 상철과 영자는 숙소 앞에서 헤어지기 전 잠깐 서 있었어요. 상철은 영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누나, 오늘 진짜 좋았어요. 나도. 상철아, 고마워. 뭐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배제했던 이유도. 영자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그건 제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누나가 이해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너 진짜 말 잘한다? 네, 잘하죠. 상철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영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들어가요, 누나. 나중에 봐요. 응, 나중에 보자.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영자는 여자 숙소로 들어가고 상철은 남자 숙소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다. 영자 누나와의 점심 데이트. 배제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했고 누나는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남자 숙소. 영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순자와 점심 데이트를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영자가 있었습니다. 영식아. 영수가 영식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 오늘 데이트 어땠어? 순자 누나 좋으신 분이에요. 밝고 에너지 넘치시고. 영식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영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식의 마음이 순자에게 완전히 가지 않았다는 걸. 근데 영자 누나가 자꾸 생각나죠? 영수의 질문에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솔직히 그래요. 영자 누나가 상철 형을 선택하는 걸 봤는데 아쉬웠어요. 영식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영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식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여기 5박 6일 동안 뭐든 일어날 수 있어. 형 말이 맞아요.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영자 누나한테 다시 다가갈 거예요. 영식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영수는 영식의 그런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포기하지 마. 저녁 7시. 공용 거실. 출연자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철은 영자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영식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 누나,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 순자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상철이랑 많이 얘기했어. 언니, 상철이가 어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솔직하고 진심인 게 느껴져. 영자의 대답에 상철은 옆에서 웃었어요. 영식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 내일 다시 도전해보자.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오늘 데이트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어요. 영호는 영숙과의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고 현숙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광수는 옥순과의 데이트가 즐거웠다고 말했지만 옥순의 표정은 애매했어요. 영철은 현숙과의 데이트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가끔 다른 여자 출연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영철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 여자 숙소. 영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상철과의 점심 데이트. 솔직한 대화. 그리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 언니, 상철이 괜찮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처음에 배제했던 이유도 이해가 돼. 현실적인 걱정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다행이다. 언니가 행복하면 됐어. 정숙의 말에 영자는 웃었어요. 그런데 문득 영식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정원에서 나눴던 대화. 영식의 순수한 눈빛. 영식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영자는 궁금했습니다. 영식도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순자한테 선택받았잖아요. 영식이 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시각, 남자 숙소. 영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자 누나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누나, 내일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영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기회가 되면 영자 누나에게 다시 다가가자. 순자도 좋은 분이지만 자기 마음은 영자 누나에게 가 있어요. 영식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철은 옆 침대에서 영자 누나를 생각하며 웃고 있었어요.
오늘 데이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내일도 영자 누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두 남자는 같은 여자를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회 예고편, 다음 날 아침. 영자 누나, 저 오늘 누나랑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식이 용기를 내어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식 씨, 물론이죠.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철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누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영식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영식은 영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상철과 영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순자는 영식의 마음을 눈치챌까요? 나는 솔로 29기, 다음 회에서는 영식의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